안녕하십니까. 정치부 성환용입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귀태라는 어려운 단어로 시작된 막말 정치 파문이 이번 주 초반까지 넘어오면서 정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 다음 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갑자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무산될 것을 걱정한 민주당이 곧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원내 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가 싶던 막말 논쟁은 이어졌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막말 정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의 막말 정치를 일제히 정토하고 나섰고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된 말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점잖게 거들고 나섰습니다. 자, 막말 정치는 누가 왜 하는 것인지 또 막말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지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남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사건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출발은 이른바 귀태 발언이었죠? 지난 11일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쯤이었는데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회 기자실인 정론관 브리핑실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홍 원내대변인은 당 고위정책위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문제 귀태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좀 정확하게 워딩을 전달하면 지난해 출판된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에 귀태라는 표현이 있다.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뜻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세운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노부스케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한마디로 발언이 이제 처음 나온 시점이 이제 그거였는데 이후로 바로 즉각적인 반발이나 이런 논란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귀태라는 말 참 어려운 말인데요. 김남일 기자는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처음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농담이지만 야 무슨 저렇게 민주당에서 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하냐. 저희 기자들이 이게 귀티난다 이런 걸로 귀티난다. 예, 그래서 귀티난다는 좋은 말이죠. 예, 그래서 왜 저런 좋은 말을 해줄까라고 이제 의아했다는 이제 농담이 돌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책 내용을 이제 좀 들춰봤습니다. 그래서 홍 원내대변인 말처럼 책에서 인용한 단어가 맞고요. 이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기시노부스케 박정희라는 책에 등장하고요. 본래 책 제목은 일본에서 나오기를 대일본 만주제국의 유산입니다. 일본 출판사인 고단샤 역사 시리즈물 이제 한 권으로 출간됐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최초의 도쿄대 한국인 교수라는 강상준 교수가 이제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고요. 강상준 교수가 이 책에서 곳곳에서 귀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원래 이 표현은 강상준 교수가 만든 말은 아니고 일본의 국민 작가로 알려진 시바 료타로가 관동군의 독주에서 패전에 이르는 시기를 일본 역사의 비연속적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이제 귀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의학 용어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걸 좀 의역해서 쓰자면은 앞에 이제 계속 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무엇 이런 쪽으로 이제 귀태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역사 논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말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막말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정현 홍보수석도 그날 저녁 브리핑에서는 별로 강하게 비판을 하지 않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10시 반에 처음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이 나왔고 그게 이제 기사화된 시점이 이제 인터넷에 뜨기 시점이 한 거의 낮 12시 다 된 시점에 이제 기사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 반응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반응도 먼저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다른 현안 관련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진행 과정에 기자들이 먼저 질문으로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대한 답변으로 뭐 대선 결과에 승복하는 것도 소양이자 자질이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내고 넘어간 문제였거든요. 홍익표 의원의 문제 제기하고는 뭐 전혀 다른 반응이네요. 예, 뭐 우리는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뭐 저런 뭐 소모적인 발언,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지 어떤 그 이후 나타났던 뭐 귀태 발언을 두고 나서 어떤 정통성 문제라든지 뭐 막말 논쟁 이 정도 수준의 반응은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반응이 갑자기 확 올라갔죠. 그 부분이 이제 뭐 다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그 원인과 배경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다들 이제 뭐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날 12일 아침이죠. 이정현 그 홍보수석의 기자회견 분위기가 매우 달랐다고 합니다. 그 청와대 기자들 말에 따르면요. 그 어제 그러니까 그 전날 논조와는 완전히 다르게 민주당의 대변인이 한 발언이 민주당 당론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국민과 대통령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한마디로 그 초선 의원 홍익표 의원은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의 발언을 야당 전체로 확대를 해서 청와대와 야당이 그냥 한판 격돌을 벌이자 이런 지경으로 이제 사태를 키워놨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발언의 좀 배경은 무엇이냐? 근데 아마도 그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배경이 있겠죠. 뭐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도 있고 그에 따른 뭐 정권의 정통성 문제와 연결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전달되고 뭔가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예. 그런 이게 얘기죠. 뭐 정황상 이런 거는 좀 뭐 아마 한마디로 정황이겠지만 매일 아침 원래 이정현 수석이 아침 브리핑 7시 정도에 진행이 됐는데요. 이날 12일만은 뭐 8시가 좀 넘어서 그러니까 기존보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아마도 그 박 대통령의 심기가 의중이 아마 좀 이정현 수석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그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자, 청와대도 청와대이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전날 저녁에는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뭐 대응해서 반박 브리핑을 하는 정도였는데요. 해가 바뀌고 나니까 새날이 밝아서는 갑자기 그 국회 일정을 전부 중단시켰거든요. 자, 새누리당 당직자들이 전날은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강경하게 돌아선 이유. 그 논평이 나오고 그날 저녁에도 충분히 어떤 그 여론 수렴이나 이런 과정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그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올스톱시킬 정도로 그 표변한 데는 역시 또 그 청와대의 어떤 좀 상식적으로는 청와대의 어떤 뜻이 여당에 전달되지 전달됐다 않았겠냐. 이렇게 예. 보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좋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바로 그 다음 날 오후에 홍익표 의원이 원내대변인직을 사퇴했고요. 예. 자, 그 다음도 좀 약간 궁금한 구석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토요일이죠. 야당하고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갖고 또 곧바로 예. 국회를 또 정상화시켰습니다. 하루 만에. 자, 새누리당이 또 국회 일정 중단했던 조처를 또 신속히 이렇게 철회한 이유는 뭘까요? 결국 이걸 갖다 장기화시켰을 경우에는 뭐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역풍이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초선 의원의 발언에 청와대와 여당 전체가 다 나서서 오히려 야당이 국회를 스톱시키면 몰라도 여당이 국회를 지금 집권 여당이 스톱시킨 이상한 형국이 길어지는 거는 사실 새누리당으로서도 좀 자기를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 국회 분위기가 또 이른바 이제 다른 막말 파문이 좀 더 벌어졌는데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의 발언이 또 이어졌죠. 도대체 뭐라고 그런 겁니까? 사실 이 발언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 이 이른바 막말 논란은 좀 사그러들고 다른 이제 현안들로 바로 어떤 좀 이 관심들이 모아졌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계속 또 좀 불씨를 지폈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해찬 상임고문이 어제 14일인가요? 그 대통령을 이제 이른바 당신이라고 칭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예. 당신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당신이라고 칭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국정원과 정말로 단절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 그래야 정통성이 유지된다. 자꾸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면 당선 무효까지 주장한 세력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당선 무효 얘기는 가장 지금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가장 민감해하는 발언인데 문제죠. 그걸 또 건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 정통성을 유지하려면 국정원과 악연을 끊어야 한다. 박정희가 누구한테 죽었나? 김재규가 누구인가? 박씨 집안은 안기부, 중앙정보부와 그렇게 인연이 질긴가? 이제 끊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현 국정원 사건에 대해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후신이죠. 그러니까 국정원 사건에 대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아마 이제 과거 그 아버지와 뭐 중정 그 관계를 갖다 어떻게 좀 비유한 발언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발언이 이제 또 오늘 또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마디 거드는 말을 하면서 또 다시 좀 막말 전국이 또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청와대하고 새누리당에서 일관성은 있네요. 홍익표 의원도 그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그 부친 예.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분을 발언했고요. 또 이해찬 전 총리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한테 죽었다 이 부분을 예, 예. 거론했고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청와대나 지금 여당이 좀 더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정치에서 과연 막말이라는 게 뭘까요? 김남일 기자는 막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에 기자실에서 뭐 농담을 얘기할 때 뭐 막 던지는 무식한 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일반적으로 뭐 사전적 정의는 뭐 논리 없이 앞뒤 없이 마구 던지는 말이 이제 아마 막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치권에서 막말은 조금 어쨌든 그런 뭐 앞뒤가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원래 사실상 논리 없이 던지는 말이 막말이라 하는데 어떤 논리나 사실적 근거에 기반해서 던지는 말도 받아들이기 싫은 말, 뭐 심기에 불편한 말,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막말이라는 큰 범주로 통칭이 되는 이런 뭐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뭐 다카키마서도 마찬가지겠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 막말의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겠군요. 자, 상식적으로 김남일 기자 이제 기자니까요.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홍익표 의원의 그 귀태 발언 이걸 막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대통령 자신이 아니라 그 대통령의 부친을 뭐 어쨌든 우리 현대사에서 좀 뭐 문제적 인물이긴 하지만요. 그 대통령 부친을 공격한 것이므로 일종의 뭐 인신공격이라고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해찬 상임고문의 발언 역시 뭐 좀 역사적인 사실과 지금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죠. 국정원의 문제점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뭐 새누리당에서는 뭐 막말이라고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그 홍익표 의원과 발언과 뭐가 다르냐 이럴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걸 또 이제 또 막말로 또 통칭해서 부르기에는 조금 아니요, 그쪽 관점이 중요한 예, 게 예. 아니고요. 김남일 기자가 어떻게 보는지 이걸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막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이라고 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인데 어쨌든 그 상황 그 발언 화자나 아니면 그 발언이 나온 뭐 상황적 맥락 같은 게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좀 상임고문 이해찬 총리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정치적 예의에 조금 어긋난다 그렇게 네, 볼 약간 수 있을 무리한 것 대목은 같습니다.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좀 말의 품격에 대해서 한마디 좀 거들고 나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히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참 평소에 말이 없으신 분인데 이 말에 대한 말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대통령 워딩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제 좀 이렇게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앞으로 잘못된 말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상생하고 품격 높은 정치 시대를 열기 바란다. 말은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국민을 대표한 사람들의 언행은 국격이다. 최근 말 한마디로 중국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일이 있었다. 아시아나 사건을 얘기하는군요. 예, 그 뭐 채널 A에서 했다는 네. 뭐 다행이다 발언 이 발언인 것 같습니다.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없었으면 한다. 세계 문화가 하나가 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정중한 배려심을 가져야겠다. 그것이 바로 국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다. 네. 이 말에 대한 이제 어록을 지금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 좋은 말씀을 많이 예, 예. 하셨는데요. 전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선 그 유체 이탈 화법이 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과연 이 막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원래 그 화법이 굉장히 모노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잔잔하게 말이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듣는 사람으로서는 뭐 막말이라고 느낄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실제 당사자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이른바 막말로 통칭할 수 있는 발언들도 좀 심심찮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작년 지난해 대선 앞두고 나왔던 그 인혁당 사건에 관한 판결 발언. 인혁당은 사건 2개 판결이 있다. 이 발언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당사자 그리고 유족들이 듣기에는 이거는 정말 이 땅을 치고 쓰러져도 모자를 네,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예예. 이거 뭐. 약간 어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어떤 잘못된 지식이나 뭐 상식을 그렇죠. 가지고 나온 발언이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거 좀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와 연결된 어떤 역사에 대한 좀 잘못된 인식이 뭐 발언으로 나온 게 아니었나 이른바 이것도 막말이라면 막말이 할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참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참 나쁜 대통령. 네, 그 말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한 말이죠. 예, 예. 이게 뭐 사실 지금도 사실 막말이 아니라 어떤 약간 진영적인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사실 이런 표현들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굉장히 진영 논리에서 봤을 때는 뭐 한쪽에서 막말로 이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발언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한 발언들은 그 표현은 좀 점잖은 표현이지만 내용상 좀 굉장히 좀 자극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2004년에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그 여의도 극단에서 예. 환생경제라는 연극을 한 일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제 기억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욕을 현역 국회의원들이 퍼부은 일이 있습니다. 예. 그때 박근혜 의원 또 객석에 앉아서 좀 깔깔대고 웃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그 환생경제라는 제목의 이 연극이 다시 인터넷 뉴스를 태고 있는데요. 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시의 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최근 어쨌든 이 막말 정국이 조금 약간 좀 새누리당이 너무 세게 나온다는 내부 우려를 전달하면서 과거 우리는 뭐 그런 말 안 했냐, 더 심한 말도 했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사실 뭐 굳이 이제 언급하기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막말 그 환생경제 연극 단원으로 출연했던 의원분들 상당수가 뭐 최근까지 아니면 현재도 어떤 좀 주요한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는 상황이고 그 이른바 뭐 지금 언론에서도 뭐 KBS 같은 경우 주말 뉴스에서 어떤 과거 정치권 막말을 갖다 사례 들면서 환생경제는 건너뛰고 저 DJ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홍신 의원의 그 공호명 미신 발언 네, 그거 너무 오래된 예, 그것과 네. 최근 그 귀태 발언을 갖다 서로 비교를 하는 그러니까 일부러 피하고 싶은 내용이죠. 보니까 또 오늘치 문화일보에서도 과거 막말 사례를 갖다 표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은 붕 건너뜁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그 막말이 아마 이쪽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정말 심한 막말이 아닌가 빼고 싶은 막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싸움은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주문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정치는 이해갈등과 타협을 거쳐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과거 독재 시절에는 정치인들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독재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 됐기 때문입니다. 말과 논리는 정치인들에게 싸움의 도구입니다. 정치인들이 말로 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야당에게 말은 매우 중요한 정치 투쟁의 도구입니다. 여당은 권력을 가졌지만 야당은 그런 여당에 맞서서 말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건강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은 배경에도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 정치인들의 말을 막말 정치라는 한마디로 억눌러서는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정치인들에게 말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언어 그리고 세련된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합니다. 결국 심판은 국민들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한 야당의 비판이 정치적으로 정당한 공격인지 아니면 품격을 잃은 막말인지 잘 구분해서 살펴보는 그런 지혜와 안목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주간 이슈 전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남일 기자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남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성환용이었습니다.